좋은 곳에 사시네요. 네. 그래요. 예? 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와, 근데 진짜 신기했던 게요. 들어오는 길에 보니까 네. 대문이 없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 집에 대문 없는 거는 뭐 덜 중요하고요. 울타리가 자연이니까 네. 예. 대문 막아봐야 소용없고, 대문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집에 현관이 없죠. 현관이요. 자세히 못 봤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현관이 없네. 오, 대문도 없고 네. 오히려 현관이 없습니다. 현관도 없고요. 현관이 없다는 것이 뜻밖에도 우리나라 수천 년 동안에 한국에 궁궐, 사찰, 서원 99칸짜리 거대한 이 주택 어디에도 현관이 없습니다. 본래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는 현관이 없습니다. 예. 그 그리고 이유는 이제 뭡니까? 모든 방은 각자 외부에서 각자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무슨 건물이든지 우리나라는 예. 현관이라는 용어가 우리 본래 없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이 집도 현관이 없습니다. 네. 전통의 한옥의 느낌을 살려서 근데 뜻을 따라서 예, 전통 한옥 하면 일단 대문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울타리를 대문을 두려면 울타리를 쳐야 맞지 않습니까? 예. 울타리를 칠 수가 없으니까 대문은 절 필요가 없잖아요. 없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누구든지 쉽게 들어오라. 이렇게. 아, 예, 형식적으로 문은 잠궈놓고 다니는데 예. 꼭 필요하면 열 수가 있죠. 쉽게. 예. 누구라도 열 수 있다는 겁니까? 열 수 있다 밖에 있습니다. 그냥. 이야. 허 선생님 오시면은 예. 저 열쇠가 어디 있다고 제가 전화를 알게 드릴 테니까. 이 방송 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냥 오시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선생님, 바다 조금만 더 가면 동해 아닙니까? 네. 바다보다는 왜 산을 택하셨어요? 우선 여기는 봉화군이니까 예. 제 고향군이고 아, 여기가 고향이세요? 고향이 네. 어디 봉화군입니까? 저는 봉화가 고향 태어난 곳입니다. 아, 예. 바다 물론 좋습니다. 아름답고 좋은데 물이라는 것은 이 발을 담그고 이렇게 시냇물은 제가 몸을 담그니까 아, 직접 몸을 담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그 친수 공간 중에서 물을 직접 이렇게 몸하고 부딪힐 수 있는 데가 더 좋은 데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산골이 더 좋습니다. 예. 언제 이 집을 지으셨어요? 2002년에 2002년. 지었습니다. 오, 벌써 월드컵 하던 해. 네. 예, 10년이 됐네요. 네. 그때부터 이 지금 전통 한옥 구조잖아요. 이 구조로 집을 지어야겠다 딱 생각하시고 지으신 건가요? 누가 그래요? 소위 뭐 꽤 알려진 건축가가 별장을 지으면은 네. 소위 별장이라 하면 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 남자는 좀 멋있는 남자가 네. 이렇게 가오를 착 붙이고 예? 벽난로 앞에 앉아서 네. 커피를 이래 마신다든지 예. 뭐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보죠. 예. 그리고 앞에는 큰 뭐 진돗개도 몇 마리 키우고 네. 하는 그런 이 좀 고급 별장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네. 그냥 이 산천에 자연 속에 어울리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일반 이 주민들이 와서 어떤 위화감이라 할까? 예. 예, 괜히 뭐 이 별장이라 해가지고 서울서 내려와가지고 이 사는 듯한 이런 모습을 그 위화감을 안 보이려고 지은 집이기도 하고 예. 남을 의식해 해서가 아니고 제가 편해서 우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돈을 적게 들이려고 또 예. 이렇게 지은 거고 전 딱 와서 보고는 저기 집 한 채 있고 저기도 밑에도 하나 있는데 다 그 집과 그 집이 다 어우러지게 네. 비슷하게 누가 와서 봐도 자연스럽잖아. 하나하나고요. 예. 근데 제가 좀 외람되게 조금 세게 말씀드리면은 네. 예. 건축을 공부하는 소위 건축가들이 네. 이런 집을 설계를 할 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서양식 건축에 너무 익숙해서 아. 이 전통적 사고를 갖고 이렇게 단순하게 집을 짓는 것이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예, 굉장히 이 전통에 대한 이해라 건축의 기본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있어야 짓는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이게 눈목자 형태의 가옥이다. 그건 무슨? 눈목자. 예. 눈목자는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네. 이렇게 되니까, 그죠? 예. 이렇게. 예. 네네. 이건 뭐냐면은,
때 방방방 이런 거 네, 아닙니까? 그게 참 특이했어요. 근데 궁궐이 또 더 크게 지려면 이렇게 지으면 되고 또 더 크게 지려면 이렇게 지으면 되는 겁니다. 항상 이런 겁니다. 그죠? 이게 예. 우리나라 전통 건축입니다. 예. 궁궐도 이렇습니다. 예. 근데 서양 집은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방이 이렇게 앞 소위 그 뭐라 용용조 집이라 할까? 앞에도 방이 있고 뒤에도 방이 있고 이런 여러 개 식의 있고. 서양식 백지라면 우리도 주로 눈목자 이렇게 눈목자. 이 말은 지금 말하자면 이거 이제 현관이 있어 이 방에 들어가서 이런 들어가잖아요. 예. 이거는 눈목자로 지으면 각 방은 다 외부에서 다 직접 들어갈 수가 있죠. 네. 근데 또 한 가지는 보통 그쪽 이제 콘크리트로 벽을 치든가 블록이나 벽을 이렇게 싸잖아요. 예. 이 집은 철골로 기둥을 다 세웠어요. 예. 소위 가구식 건축법이라 그래서 이제 옛날 그 목조 건축, 예. 뭐 기아집 이런 거 보면 기둥을 먼저 박잖아요. 예.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이렇게 들고 이 기둥 나무 대신에 철골로 한 것뿐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 가구식 공법으로 지은 이 전통적 구조 방식을 택한 현대적 건축이다. 제가 진작에 왔으면 저희 집을 이렇게 지을 걸 그랬어요. 네. 아, 왜 그렇게 바보짓을 했지? 이제부터 다음에 지으실 때는 또 지으실 거죠? 설계비가 좀 비쌀 수도 있고. 설계비가. 이 정자 이 위가 보통 우리가 이 시골의 정자 하면은 원동막처럼 생겨갖고 네. 위에 집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특이한 형태입니다. 제가 저 집은 그러나 나무 대신에 철골을 쓴 것뿐이고 초가집이나 뭐 이런 형태 대신에 제가 멤브레인 소위 천입니다. 네. 예. 텐트. 네. 텐트를 지었지만은 형태는 이 육각형의 이 우리 전통적인 천막 옥선에 그대로 닮은 이 정자인데 하이테크 정자죠. 왜? 제가 하이테크. 개발한 정자인데 제가 설계한 서울 월드컵 경기장 지붕하고 같은 재료입니다. 딱 지금 그 느낌에서 딱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통과 하이테크를 동시에 제가 추구하는 게 제 네. 건축에 좀 뭐랄까 일관된 생각이라 할까 그렇습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저게 유 선생님이 상징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거의 맞아 들어갔네요. 이 산소는 무슨 산소? 누구 산소입니까? 저 길 건너 집 저 집에 할아버지 산소인데 제가 이 동네 처음 올 때 제가 저를 길을 안내해 줬던 분이 나중에 보니까 네. 제가 가까이 지내던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산소를 했는데 몰랐어요. 제가 집을 설계할 때는 본래 여기쯤 건물 지으려고 했는데 뒤에 산소가 있어요. 그게 저 집 할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저 집. 예, 그래서. 그럼 서로 마주보라고 집을 옮긴 겁니다. 네, 서로 마주보라고. 그러네요. 아주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배려를 해주셨네요. 저쪽에서 고맙다고 그랬대요. 네, 늘 지켜보고 있고 바라보고. 집을 지으실 때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직접 들어보고 싶은 대답 중에 하나가 건축가에게 그럼 좋은 집이란 어떤 걸까? 좋은 집. 네. 좋은 집. 좋은 질문이죠. 응? 제가 그에 대해서 칼럼도 쓴 기억이 나는데 좋은 집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지만은 사람이 가는 살면서 행복한 집이 제일 좋은 집이죠. 행복한. 예. 형태로 뭐 아름답고 뭐 고급스러운 거는 좋은 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불량하면 좋은 집일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는 검소하고 소박해도 네. 그런데도 그 안에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집. 그죠? 그래서 사람이 그 속에 사는 식구하고 그 사람에 맞도록 짓는 집. 예. 쓸모 있고, 검소하고, 겨울에 춥지 않고, 여름에 시원하고, 또 그 안에 사는 사람이 기분 좋고, 예. 그게 좋은 그 집이죠. 자체가 다 행복입니다. 네. 그게 좋은 집. 이게 다 행복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데 비해서 우리 집은 아주 좋은 집입니다. 좋은 집을 지어주셨네요. 네. 뭐 아주 그냥 집에 짓눌려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내일 자고 나면은 내일 무슨 돈 네. 어디서 어떻게 하나. 치열하게. 예,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건 뭐 행복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제 아주 친한 건축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여기 와서 보고, 입을 다물지를 못해. 왜요? 건축을 아니까. 그 사람이 한국 건축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보고 어떻게 이런 집을 지을 수 있냐. 아는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 자연 속에 이런 소박하지만 아주 그 디테일하고 예. 생각을 다 한 아주 그 집을 이해를 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건축가를 꿈꾸신 건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적성검사를 하니까 네. 건축을
일본으로 나오더라고. 아, 그래요? 이 건축가 간다는 게 그 두 가지 자질이 기본적으로 요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수학이나 기하나 물리나 이런 어떤 그 소위 서양적 과학 기술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와이프나 뭐 우리 여동생들도 그러고 그런 네.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안 좋아. 저도 별로. 얘는 좀. 별로예요?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그걸 어째 좀 좋아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자질이 그림, 화가? 그림에 대한 소질. 잘 이거는 그리셨어요? 저는 경상북도에서 제일 잘 그렸어요. 그럼 고등학교 때. 화가 그러니까요. 지망생이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경상북도 수채화 사생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와. 1등을 했는데 그때 심사하는 분들이 이거는 고등학교 솜씨가 아니다 그랬어요. 미술대학도 갈까 했어요 사실은. 네. 근데 다행히 떨어졌어요. 약간은 타이가 있었네요. 절간에서 근데 2년 있을 때가 너무 좋았어요. 예, 왜 절로 가셨어요, 그렇게? 우리 부모님께서 저를 그 절에서 기도해서 낳으셨다니까. 아. 오, 뭐 어쨌든 어릴 때부터 가던 절이니까. 그 혹시 그 절이 어딘지? 요 봉화군 무리하면 문수산 축서사 아, 당대 고수들이 그 많이 배출했습니다. 네, 예. 유춘수 선생님 건축의 핵심이요. 네. 수, 시, 중, 처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뜻인 건가요? 한자로 써놓고 보면 아는데 네. 수시 우리는 늘 쓰는 말이죠. 수시로 네. 늘 어느 늘. 때나 every time. 네. 그죠? 제 건축 설계할 때 늘 중처 중이라는 건 과정에 한가운데 딱 맞추는 게 중요해요. 예. 한가운데 과정에 딱 맞추는 말하자면은 이 영어로 말하면 뭐랄까 어답팅 잘 적응하는 그죠? 가장 정확한 방법을 한다는 거죠. 처라는 거는 문자 그대로 도처라 처 장소 곧. 곳 그러니까 그 주어진 상황 주어진 조건에 잘 적응한다. 그럼 주어진 조건이라는 건 뭐냐? 이 집을 주어진 조건이라 뭐겠습니까? 앞에 산이 있죠. 앞에 물이 있죠. 뒤에도 산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봉화라는 장소다. 그게 문화적인 뭐 전통도 있을 거고 그 주어진 장소고 또 하나 주어진 장소가 뭡니까? 사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건 내가 아니까 다행이지만 다른 사람일 경우에 다른 건축주일 경우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것도 주어진 조건입니다. 자, 이제 장소를 옮겼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어떤 시간을 보내십니까? 이 거실이기도 하고 예. 예, 제가 작업하는 데니까 작업실이기도 하고 손님하고 만나면은 뭐 이렇게 대화도 하고 사실은 제 혼자 있을 때가 제일 많죠. 예. 거기에 맞춰서 작업하기 좋게 네. 하고 실제로 이 자리소가 이 집의 제일 명당이에요. 유춘수 선생님 하면은 네. 그 서울 그 상암의 월드컵 경기장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월드컵 경기장이요. 그 방패연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월드컵 경기장은 1998년에 그 설계를 한 건데 네. 원래는 월드컵 경기장을 우리나라에서 안 지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해 4월 말인가 축구협회 아마 정몽준 회장께서 네. 월드컵은 21세기 아시아에서 처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IMF지만은 이게 안 지을 수가 있느냐. 새로 짓자. 그래서 새로 짓기로 했어요. 새로 짓는데 턴키 현상 설계로 공모를 했습니다. 턴키라는 것은 건설회사가 설계자를 선정을 해서 그런 팀이 여러 팀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을 내면은 먼저 설계 점수를 뽑아가지고 그다음에 건설회사 능력을 또 평가합니다. 합쳐서 가장 좋은 팀이 설계 시공을 한꺼번에 하는 게 턴키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건설회사를 찾아가야죠. 나와 같이 하자고. 불량하게도 우리나라 어떤 건설회사도 저하고 같이 하자는 회사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그게 턴키 제도라는 것은 건설회사가 다 주도해서 된다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설계는 보다는 로비가 더 우선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물론 설계도 중요하지만 예. 그 당시에는 현대건설이라는 회사는 거의 제왕적인 아주 대단한 회사입니다. 사실은. 또 축구협회 그때 회장님도 또 현대 분이시고 네.
당연히 현대건설에서 월드컵 경기장을 시공하는 걸로 정부에서 다 그렇게 하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건설 회사도 현대건설하고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제 물 건너갔죠. 저는 뭐 아무도 같이 하자는 회사가 없었어.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겠네요. 그런데 어느 건설 회사가 같이 하자고 등록 직전에 연락이 왔어요. 찾아갔어요. 아니 이 회사는 내가 못 들어보는 건설 회사인데 어떻게 제가 월드컵 같이 하려고 합니까? 건축 공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가 하는 말이 우리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한 번도 안 해봤던 얘기.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근데 그게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플랜트 설계는 세계적인 회사예요. 플랜트. 공장 이름은 3개월 동안 작업을 합니다. 6월 한 달, 7월 한 달. 그러니까 98년도 6월, 7월, 8월 3개월 하는데 6월 한 달쯤 되면은 원래 설계 안이 끝을 나야 됩니다. 근데 6월 한 달, 사실상 끝나갈 때 6월 한 25일쯤인가 안을 다 끝내놓고 저는 그때 프랑스에서 월드컵을 하고 있었어요. 월드컵 구경 가야 되겠다. 사실은 제가 해놓은 안은 다 확정된 안이죠. 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 안이. 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 모니캄 잡지 있죠. 칼 모니캄 잡지 딱 보는데 이 방패연 사진이 그 모니캄 잡지에 실려 있어. 근데 이걸 보는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제가 아까 설명했죠. 멤브레인 건축, 최종 연기장 뭐 우리 집 정자 지붕처럼 텐트 건축. 이걸 보는 순간에 제가 좋아하는 텐트 건축이에요. 이거 봐요. 텐트. 팽팽한 층. 그래서 이걸 이 방편 한 건데 저걸 구멍을 좀 크게 하면은 월드컵 경기장 지붕으로 덮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이 모양이 직사각이 축구장하고 비슷해. 딱 들어맞았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축구 이렇게 그리고 요것만 이렇게 날리면은 되겠다. 이걸 또 좀 크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바로 이걸 그렸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이 거대한 작업의 모티브가 딱 탄생된 거예요. 이거 그냥 예사롭게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이제 늘 고민을 하고 있을 생각이고 또 제가 좋아하는 멤브레인, 텐트 건축하고 이미지가 같고 여태까지 그린 거 처음 봤는데 전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에 그냥 저는 여기다 썼어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컨셉 파이널 썼어요. 파이널. 그 말을 여태까지 했는 걸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시간이 없잖아요. 한 달 동안 했는 작업을. 근데 비행기가 서울로 안 가고 여기 파리로 가는 거예요. 그 빨리 지금 서울로 다시 가고 싶었어요. 비행기를 돌리고 싶은데 할 수 없이 프랑스에 가서 요만한 호텔 작은 테이블에 앉아서 며칠 밤을 새우면서 다 그립니다. 그러자 말자 회사 팩스를 보내갖고는 이렇게 고치라. 회사 야단났지 시간 없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포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 안으로 가든가 새로운 그림으로 그려서 제가 당선을 했는데 당선한다는 게 제가 알기로 심사위원 28명 중에 25분이 전부 저를 찍었어. 선택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일단 당선을 했죠. 준공식 날도 굉장히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준공식 날 당시 대통령께서 축사를 하시는데 이 건물을 만든 서울시장, 축구협회 회장, 또 건설회사 사장 이분들 실명을 다 대면서 그분들한테 참 감사와 격려를 표하는데 저도 옆에 앉아있어요. VIP석에 오픈식 할 때. 제 이름 안 되더라고요. 네? 제 이름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관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식인들조차도 아직도 건축 설계와 시공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출판 기념회에 오셔가지고 축사를 하시기를 이 민족의 고난을 이렇게 아름답게 승화시킨 소설 토지를 출판한 출판사 사장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고 축사를 한 거와 똑같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설계와 시공을 구별하지 못하는. 건축가이시지만 그림도 잘 그리시고 우리 선생님이요 또 특별한 이력이 있으세요. 뭐예요? 광고 모델도 하셨잖아요. 모델을 하셨어요? 좀 못 봤는데요?
제가 중국의 868 타워라고 중국 최대 건물 한중 국교를 수립한 게 1992년입니다. 네. 한중 국교 수립을 할 때. 예. 바로 이 해에 868 타워라고 예. 86중과 68중이 합쳐진 건물 이름입니다. 그걸 이제 국제 지명 현상 설계를 했어요, 중국에서. 제가 이걸 당선을 했어요. 예. 그 당선했을 때 그렸던 그 스케치 그림이 있어. 그게 뭐 일간 신문에 보면 무슨 여성 잡지고 뭐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 그림을 붉은색 펜으로 그린 거예요. 붉은색 그 색연필로. 근데 그걸 보고 삼성에서 하는 제일기획. 네. 거기서 전화가 왔어. 예. 그게 94년도인가 그래. 선생님 그 광고를 하나 찍어서 내가 광고를 뭘 찍냐고. 그 우리 회사를 찾아왔어요. 만났더니 광고를 찍죠. 나는 그런 거 모델을 할 자격이 없어. 그랬지만 거절을 했어요. 한 달 동안 거절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줄이채 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선뜻 하셔야죠. 아니 그때 뭐 저는 뭐 제가 뭐 나도 소리 쪽팔려서 나가려고. 부끄러우셨군요. 건축가로서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그 힘들지만은 이 세상 힘들지 않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힘들지 않은 일이 없고 다 힘들죠. 또 한 가지는 제가 박근혜 선생님 문제 좋아하는데 개인지 않지라고 그 토지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참 간도에 가서 살고 얼마나 가난한 시절입니까? 물론 서해는 부잣집이었지만은 그때 우리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 그 이유도 마찬가지. 집이 잘 산다 못 산다 부자다 아니다 기준은 자기가 배고프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으면 다 부자였어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배고프지 않다. 어? 예. 그리고 부자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집도 있겠다. 예. 자동차가 있어서 여기까지 내가 운전해오는 기름값이 뭐 좀 뭐 그 정도까지는 될 수 있다. 얼마나 부자입니까? 힘들어봐야 저는 부자다. 예. 참 좋은 말씀이시네요. 크질 않지만은 부족함이 없는 생활. 우리 선생님께서 옛날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실상 선생님 회사가 좀 일이 어렵습니다 하는 경제적인 문제를 쭉 이렇게 브리핑을 했어요. 돌아가시 한 달쯤 전에. 예.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도 잘 안 할 때 휠체어를 타고 앉아갖고 펜을 잡고 건축은 영어로 잊을 수 없어. 리치네스, 부. 건축은 리치네스야. 건축을 설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남들보다는 부를 갖고 있는 거다. 이 아름다운 걸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진짜 네가 무슨 돈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네. 이런 직업을 건축 자체가 리치네스 부인데 네가 무슨 경제 문제를 갖고 날 보고 얘기하느냐. 너는 이미 리치네스 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 그 말이 제가 셨다. 그게 김수근 선생님이 저한테 남긴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 봄마중하러 온 게 제대로 오늘 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봄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름이 봄춘자. 예, 정말 봄을 만나러 그래서 왔네요. 말씀드리는데 이 모든 자연 이 전체가 선생님과 어울려서 이 봄을 이제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값진 시간이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자, 허참의 토크 엔조이는 여기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좋은 봄을 맞이하셨는지요? 예, 늘 봄과 더불어서 싱그러운 나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